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을 알아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보험 쇼핑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박상화 보험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화 보험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보험 관련 정보를 정말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 박상화 보험사신데요. 요즘에 이 우박 홍수 피해 난 지역이 굉장히 많던데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일부 지역에서 우박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은 거기 해당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 비 있죠. 네. 비 때문에 홍수가 나서 집에 물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어떤 그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좀 속히 그 피해 복구 작업을 잘 하시고 또 많은 어떤 또 금전적인 피해라든가 좀 정신적인 그런 좀 스트레스에서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특별히 그 홍수는 데스플레인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그 헤일, 그러니까 우박 피해는 샴버그 엘코올 빌리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네. 분들께서는 주위에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고 네네. 이웃분들께서 집에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자기 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주로 저희 한인들이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한밤중에 밤늦게 오시죠.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환한 대낮에 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아직 집 상태를 보지 못하셨어요. 아, 그렇겠군요. 예, 방학 중인 자녀들한테 예. 집 밖에 나가서 한번 사이딩을 보라고 해보세요. 사이딩에 구멍이 날 정도로 큰 우박이 왔거든요. 네네. 사이딩에 구멍이 날 정도로요? 예, 네. 탁구공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사이딩이 굉장히 단단한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인데 탄성이 있어서 이게 웬만한 충격을 받아서는 깨지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깨질 정도로 큰 우박이 엄청나게 바람을 동반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아주 그냥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샴버그하고 엘크로 빌리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박 피해 특별히 한번 보시고요. 또 홍수 피해 난 지역들 뭐 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저희 그 방송국 주변에 이 데스플레인 지역과 뭐 나일스, 글렌뷰 일부 지역들도 홍수 피해를 많이 입으셨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박상화 보험사께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험 쇼핑법이요? 예,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새 보험을 어떻게 왜 찾는지 유카원 측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누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그렇죠. 네. 보험이 현재 없거나 아니면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은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겠죠? 네. 그렇죠. 사실 보험이 없는 분은 보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이 차량을 구입했다던가 새 집을 샀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이 없으시니까 보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보험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보험료를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분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이 되지를 않아요. 전에 보험이 없으셨기 없으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억나시죠? 20년 전, 30년 전에 이민 오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보험을 처음 가입하셨어요. 그러다가 6개월, 1년, 3년이 지나면은 보험료가 드랍다운 돼요. 그런데 주택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새 집을 사시더라도 그분들이 과거에 보험이 없으셨더라도 처음 집이라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업차지를 하지는 않아요. 동일하거나. 주택보험은 조금 다르군요. 그렇죠. 예. 네. 뭐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은 신규 가입자라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좀 살짝 억울하긴 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예. 이 보험회사라는 게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법규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버릇이 다르든지 저희 운전 습관이 달라요. 네네. 한국하고 미국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형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에 더 많이 인발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꼭 그렇군요.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자녀분들 아시죠? 처음 운전하시니까 아무래도 예,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녀 굉장히 많이 인발해요 사고에. 그러니까 꼭 자녀분들 이름을 보험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보험료가 좀 높겠군요. 예, 많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성별의 차이도 있군요. 예, 남학생들은 사고를 여학생에 비해서 좀 적게 내요. 그런데 네. 냈다면 크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 네. 따지면은 남학생들 더 많이 잡아야지 되는 그런 통계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접촉사고라든가 마이너 맞습니다. 액시던트를 많이 주로 내지만 주차장에서 네. 그렇지만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한번 사고 하이웨이에서 그런 또 성별의 차이가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고요. 특별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 학생이 만약에 기숙사에서 있다가 누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물론 그 차량에 주인의 보험이 있으니까 커버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너무 컸다 싶으면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될 텐데 네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점으로 들어가니까 예. 반드시 보험을 꼭 가입해가지고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전에 주택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주택보험은 뭐 처음에 신규 가입을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업차지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은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주택보험이요. 가입하셨으니까 뭐 1.5배를 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주택은 처음 사시더라도 클레임하는 거는 주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개인의 어떤 그 성향 다시 말씀드려서 불을 잘 내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택은 그렇게 크게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아요. 주로 네.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조금 다른 보험인데요. 예. 비즈니스 보험도 비즈니스 보험은 같은가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보험이요? 예, 네.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아시다시피 경험 없는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다 보면 클레임이 들어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로 가입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뉴 비즈니스 네. 그는 보험료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거부당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를 갖다 좀 찾으셔야 돼요. 쇼핑 어라운드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좋은 보험을 갖다 찾으실 수 있고, 보험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안심하지 마시고, 꼭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식당을 하시다 보면은 네. 10년, 20년 하신 분들께서는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으세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시니까. 맞아요. 네. 특별히 워커스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워커스캄. 돈 아까워. 그래가지고 가입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신문에 난 거 보면 35만 불 벌금을 냈다고 돼 있더라고요. 워커스캄을 안 내서요? LA의 뭐 네. 의료업체가 뭐 세금 포탈 기타 등등 해갖고 워커스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워커스캄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5만 불 정도를 갖다가 내야 되는 그런 벌금으로. 벌금으로요. 예. 네. 그건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강제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이 건강보험인데요. 예. 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어떤가요? 다행이죠? 예. 다행이에요. 예, 다행인 게 네. 뭐냐면은 그 ACA, Affordable Care Act 아직까지는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 케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조금 더 붙여갖고 뭐 거기 AHCA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so far 지금 여태까지는 아직까지는 올해는 오바마 케어예요. 그 오바마 케어의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은 차등을 두지 말자. 누구나 하여튼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도 가입자에게. 그렇죠. 네. 신규 가입자거든 기존 가입자거든 그냥 들어와서 가입하면 11월 달부터 1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오픈 기간 동안 가입하시게 되면은 나이, 지역 그런 거에 따라서만, 이게 보험료가 달라지지,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잖아. 물론, 담배 피시냐, 안 피시냐.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시면 많이 네.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내가 암 환자거든. 아니면 나는 무지무지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안 갔건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병력이 있는 분들도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한국말로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왕증이 기존에 있는 네. 그 질병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따로 업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케어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한테 차등을 준다라는 좀 이상하다. 하지만 하여튼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나는 지금 현재 보험이 없어요. 유사 보험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아예 안 갖고 계시다든지 그런 분들께서 어디가 편찮으셔 갖고 내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오, 갑자기 떨려지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어떡하죠? 보험료가 요번에 왕창 올라간 분들이 계세요. 많이 올라간 분들이 예, 7월 달부로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더 오르셨다고 해갖고 네. 지역적으로 좀 그런 데가 있어요. 플랜에 따라서 또 그런 네. 게 있고요. 누구나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청구서 잘 확실히 보시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에이전트 없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박상화입니다. 네. 자, 또 건강보험 얘기까지 마쳤는데요. 예. 이제 현재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그 서비스, 다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커버리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 예, 분들. 커버리지 마음에 안 드시면 사실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커버리지 네. 마음에 안 들라 그러면 사고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큰 사고가 그렇군요. 자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 지금 10만 여기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게 큰 사고에 인발브 되신 분은 사실 몇 분 안 되세요. 손가락 네.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나면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충분하게 가지라고 에이전트는 꼭 서제션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군요. 가령 저희들이 어떤 불만을 하시냐면요. 클레임할 때 왜 에이전트가 안 도와줘? 네.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전화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레임은 클레임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에이전트가 때에 따라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에이전트의 순수한 역할은 좋은 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귀하께서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라고 말씀해주는 그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에이전트의 순수한 그 존재 이유입니다. 네. 주로 이제 클레임을 할 때 뭐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티켓 같은 것을 받을 때 예. 또 불만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록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티켓 말씀드리니까 뭐 이게 그 일본말로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내 나와발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티켓은요. 네, 그건 네. 경찰께서 그 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일단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받으셨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벌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도 상승되죠. 당연하죠. 네. 티켓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사고가 난다. 이거는요, 진리의 법칙이에요. 이상하다. 진리의 네. 법칙이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상 티켓이 잦아지면은 결국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거는 주의하시고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네. 예, 5마일, 10마일만 줄이시면은 맞습니다. 사고 확률은 그 이상, 5배, 10배 줄어드니까 줄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누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언제 들어왔네요. 네네네. 예, 큰일 났다. 시간은 없는데. 네. 예. 금방 나가겠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예. 보험이 해지됐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예. 보험이 해지되는 날짜로부터 시작해갖고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 뭘까? 자동차 주택보험하고요. 네. 건강보험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 날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게 일단 자동차부터,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비즈니스 보험, 이런 것들은요, 공공시를 기준으로 해요. 공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정이 딱 되죠. 네. 띵띵띵띵 하면, 공공초가 되면은 보험이 끝나요. 그리고, 띵띵띵띵 하고, 그 다음에 1초 지나죠. 네. 예, 01초가 되면은 보험이 다시 새로 시작돼요. 그래서 보면 꼭, 네. expiration date하고 effective date이 동일해요. 그래야지 보험의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뭐, 네. 근데 뭐, 그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계속 연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거든요. 네. 1초인데 그 1초 사이에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런 거, 그거는 알아서 보험에서 다 해줘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 날짜가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끝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짜를 항상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7월 1일 날 보험이 끝났으니까 7월 2일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요. 그럼 하루가 그냥 비는 거예요. 7월 1일 자정을 해서 끝나버린 거니까 그 7월 1일 자정 1초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같은 날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보험회사 측에서 계산은 그렇죠. 단 하루 1분 1초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연속적으로 만약에 그 하루가 비는 동안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무도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밌죠? 네, 굉장히 예. 재밌네요. 그런데 예.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왜 다른가요? 예, 법이 달라서 달라요. 네. 건강보험은요, 애매모호해요, 이게. 보험을 끊어달라고 그럴 때, 저도 사실 보험 끊을 때 이거 참 애매모호한 게, 네. 이거는요, 1초가 땡겨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건강보험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짜는, 23시, 59분, 59초를 기해서 보험이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00시, 00분, 00초로 시작해갖고, 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초 차이가 나는데 1초 그게 차이가 날짜가 달라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다음 날로 예, 넘어가겠네요. 항상 보험 보면요. 언제까지 보험이 되냐 물어보면 꼭 말일 날짜로 돼요. 대부분 다 보면 네네. 12월 31일까지 됩니다. 아, 법이 그렇잖아요. 12월 네. 30일.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상하다. 이건 왜 날짜가 다르지? 날짜가 다르게 1초 차이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재밌죠? 네, 굉장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일 날 끝나고 1일 날 시작한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건강보험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웨어가 될 것 같은데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예, 뭐 에이전트 오피스에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누가 가십니까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도 걸어 들어오시면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전화나 네. 아니면 인터넷, 이메일이나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뭔가 더 자세하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특별히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케어에 관련된 것들은 좀 얘기가 이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얼굴 네. 보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경우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주로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시니어 멤버들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2개 뒀잖아요. 글램뷰하고 샴보하고 전화만 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커버리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라든가 카카오톡은 좀 인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어떤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에이전트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냥 견적만 싹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보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나중에 일단 견적 보고, 견적이 쉽거든요, 지금은요. 네. 거의 그 유니파이 돼가지고 네. 어디나 다 동일하게,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될 정도로 쉬워요. 네. 하나를 이해 못한다? 나머지 몽땅 다 이해 못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이전트한테 보험을 배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요. 네. 꼭 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뭐 위험 부담이라든가 손해는 가입자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저희들이 클레임을 위해서 보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클레임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뭐 그런 네. 정도로 하는데 그 할 때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맨다든지 아니면 만불을 받을 걸 갖다가 5,000불뿐이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너무너무 황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항상 에이전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네. 나중에 클레임 도와주리는 거는 에이전트가 네. 도와줘요. 나중에 클레임 디파트먼트에다가 말 한마디 잘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금액이 바뀌어져요. 동그라미가 하나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잘 적어가세요. 에이전트는 사람이다. 사람은 네. 감정적인 동물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가입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네. 뭐 가입 방법은 뭐 간단하죠. 뭐 가입 방법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사인을 갖다 받으셔갖고 팩스로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보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나중에 예.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다든가. 네. 그게 뭐냐면요. 전화 주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면서 정보를 안 줘.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면서 가슴을 열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가슴을 열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충 그냥 말씀드려요. 건강하시네 얼굴 보니까 낯빛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도 전화 주셔가지고 자동차가 렉서스 2017년도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다 주셔야 돼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레코드를 저희들이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 운전면허증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주셔야 되고 전화번호, 컨택, 이메일 주소까지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고나 티켓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시는 게 솔직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모든 정보를 그렇죠. 네. 견적이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바뀌어보세요. 꼭 에이전트한테 뭐라고 섭섭한 그 말씀을 에이전트에서 하세요. 불만이 왜 생겼어요. 가격이 올라갔냐? 왜 바뀌었냐?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정보들은 없나요? 정보들 많죠. 예. 네. 정보들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뭐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에서 필요한 부분 지하실에 지하실에 썬펌프가 있는지 없는지, 지하실 커버리지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 네. 현재는 커버리지가 없으면서 커버리지 넣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이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아닙니다. 현재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만 불, 30만 불짜리 라이abili티를 갖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500불 디덕터블인지 1000불 디덕터블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뭐 그밖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라이abili티가 얼마이냐? 10만 불짜리냐? 30만 불짜리냐? 뭐 아니면 50만 불짜리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간혹가다 회사마다 100만 불짜리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택의 밸류가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밸류가 현재 얼마짜리다. 근데 그 주택 밸류 갖고 저희들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께서 주택에 대한 걸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지 각자 보험회사들마다 그거를 갖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그걸 갖다가 주택에 대한 그런 걸 갖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보험을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 나눠주신 박상아 보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상아 보험사님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800-717-7963 7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아 보험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지금까지 박상아 보험사였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박상아 보험사와 함께 여러 가지 보험, 쇼핑법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박상아 보험사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립니다. 1800-7117-7963 800-717-796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